안녕하세요. AI가 스스로 탐정이 된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전혀 몰랐던 비밀을 데이터 속에서 혼자 힘으로 막 찾아내는 거죠. 오늘은 바로 그런 방법, 비지도 학습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마치 범인이 누군지 무슨 사건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현장에 흩어진 단서들만 보고 사건의 그림을 맞춰나가는 탐정이 되는 거예요.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고들 비지도 학습의 핵심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먼저 기계가 교사 없이 학습한다는 게 대체 무슨 소리인지부터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나서는 데이터 과학자의 비밀 도구 상자를 열어서 아주 강력한 기술 3가지를 하나씩 꺼내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그래서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까지 짚어볼게요. 준비되셨나요? 그럼 한번 시작해보죠.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머신러닝은 뭐랄까? 이 사진은 고양이야, 저 사진은 강아지야. 이렇게 정답을 하나하나 알려주잖아요? 이걸 바로 지도학습이라고 하죠. 선생님이 있는 것처럼요. 근데 비지도학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정답지 같은 건 아예 없어요. 그냥 데이터만 툭 던져주고 네가 알아서 이 안에서 뭔가 의미 있는 걸 찾아봐 하는 거죠. 스스로 탐험하고 패턴을 발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목표라고 할 수 있어요. 지도학습의 목표는 이미 정답을 아니까 그걸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거예요. 반면에 비지도학습은 정답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를 발견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거죠. 예측이냐 발견이냐 이 차이가 핵심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도구를 꺼내보겠습니다. 바로 군집화, 영어로는 클러스터링이라고 하죠. 이건 뭐냐면요, 엄청나게 똑똑한 자동 분류 기계 같은 거예요. 수많은 데이터들을 쓱 훑어보더니 너랑 너는 좀 비슷하게 생겼네? 이쪽으로 모여! 하면서 비슷한 애들끼리 알아서 그룹을 착착 만들어주는 거죠. 이 기술의 주된 목적은 데이터를 그냥 뒤죽박죽된 상태로 두는 게 아니라 의미 있는 덩어리로 나누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고객 분석이죠. 우리가 고객들한테 일일이 당신은 어떤 유형의 고객입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아도 그냥 소비 패턴 데이터만 보고 비슷한 사람들끼리 그룹으로 묶는 거죠. 그러면 그 그룹에 딱 맞는 마케팅을 할 수 있잖아요. 군집화 방법 중에서도 가장 유명하고 많이 쓰이는 게 바로 K평균이라는 알고리즘입니다. 이게 어떻게 작동하냐면요, 되게 간단해요. 일단 그냥 아무데나 점을 몇 개 찍습니다. 이게 그룹의 임시 중심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든 데이터들한테 자, 너한테서 가장 가까운 중심점으로 가서 붙어! 라고 명령하죠. 그럼 데이터들이 막 움직여서 그룹이 생기잖아요. 그 다음엔 각 그룹의 딱 중간 지점으로 중심점을 옮깁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더 이상 중심점이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최적의 그룹이 딱 만들어져 있는 거죠. 자,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정말 재밌는데요. 제가 방금 말로 설명한 그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보세요. 처음엔 그냥 점들이 막 흩어져 있죠. 근데 알고리즘이 돌아가면서 저기 중심점들이 조금씩 움직이는 거 보이세요? 점들이 가장 가까운 중심으로 모이고 중심은 다시 그 그룹의 가운데로 이동하고 이걸 반복하면서 점점 안정적인 그룹을 형성해 나갑니다. 말 그대로 데이터 속에 숨어있는 그룹들의 무게중심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걸 실제로 적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겁니다. 한 은행에서 고객 데이터를 이 군집화 기술로 분석했더니 이렇게 6개의 뚜렷한 그룹으로 딱 나뉜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그룹은 고위험 고수익 투자형, 다른 그룹은 안정적인 예금 선호형, 이런 식으로 특징이 보이겠죠. 이렇게 그룹을 나누고 나니까 어떨까요? 당연히 각 그룹에 딱 맞는 맞춤형 마케팅 전략을 세울 수 있게 된 겁니다. 훨씬 효과적이겠죠? 자, 두 번째 도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가진 데이터가 너무너무 복잡하면 어떡할까요? 변수가 막 수십 개, 아니 수백 개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머리가 아프죠? 바로 이럴 때 구원투수처럼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주성분 분석, 줄여서 PCA라고 부릅니다. 이 PCA를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영화 예고편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2시간짜리 영화를 다 볼 시간은 없지만 2분짜리 예고편만 봐도 이 영화는 이런 내용이구나, 분위기가 이렇구나 하는 핵심을 파악할 수 있잖아요. PCA가 바로 데이터의 예고편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수많은 정보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만 딱 뽑아서 요약해주는 거죠. 조금 더 기술적으로 말하면 PCA는 기존에 있던 여러 변수들을 막 조합해서 주성분이라는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내요. 이게 바로 핵심 요약본인 거죠. 예를 들어
데이터에 나이, 소득, 소비액, 카드 사용 빈도 같은 변수들이 있다고 해봐요. 이걸 다 따로 보기엔 너무 복잡하잖아요. PCA는 이 변수들을 잘 조합해서 소비 잠재력이라는 하나의 강력한 주성분으로 딱 만들어주는 겁니다. 어때요? 훨씬 간단해졌죠? 원래 정보의 본질은 최대한 살리면서요. 그래서 PCA의 힘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바로 이 그림을 보시면 됩니다. 이게 원래는 수십 개의 변수를 가진 아주 복잡한 유방암 데이터였어요. 그런데 PCA를 써서 딱 2개의 주성분으로 압축했더니 어떻게 됐나요? 보세요. 어두운 점들, 즉 악성 종양과 밝은 점들, 즉 양성 종양이 명확하게 분리되는 게 보이죠? 복잡할 땐 보이지 않던 패턴이 이렇게 단순화하니까 한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도구입니다. 이 도구는 데이터들 사이에 숨겨진 관계, 마치 비밀 친구 같은 관계를 찾아내는 기술이에요. 이름하여 장바구니 분석. 이름처럼 마트 영수증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서 유래했어요. 사람들이 맥주를 살 때 기저귀도 같이 사더라 하는 전설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낸 바로 그 분석 방법이죠. 이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몇 가지 숫자를 봐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지지도입니다. 이건 되게 간단해요. 그냥 얼마나 인기 있나를 보는 법니다. 예를 들어 전체 영수증 100장 중에 빵이 들어있는 영수증이 10장이면 빵의 지지도는 10%가 되는 거죠. 쉽죠? 두 번째는 신뢰도입니다. 이건 만약에가 붙어요. 만약 빵을 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버터도 샀을 확률은 얼마나 될까? 이걸 보는 거죠. 빵을 산 사람 10명 중에 7명이 버터도 같이 샀다면 빵에서 버터로 가는 규칙의 신뢰도는 70%가 되는 겁니다. 이 둘의 관계가 얼마나 끈끈한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향상도라는 게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냥 둘 다 인기 상품이라서 우연히 같이 팔린 건지 아니면 정말로 특별한 관계가 있는 건지 구분해줘야 하거든요. 예를 들어 버터가 워낙 잘 팔려서 아무거나 사도 같이 살 확률이 높을 수 있잖아요. 향상도는 바로 그 점을 고려해서 빵을 샀을 때 버터를 살 확률이 그냥 버터를 살 확률보다 얼마나 더 높아지는지를 측정합니다. 이 향상도가 1부대 크면 아, 이건 우연이 아니구나. 이 둘은 진짜 찐친이구나 하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네, 지금까지 우리는 정답이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데이터 스스로 말하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3가지 도구들을 살펴봤습니다. 정리해볼까요? 오늘 살펴본 이 도구 상자의 핵심은 이거예요. 첫째, 군집하는 숨어있는 그룹을 자동으로 찾아주고요. 둘째, PCA는 너무 복잡한 데이터를 단순하게 만들어서 패턴이 보이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장바구니 분석은 항목들 사이에 의미 있는 관계를 발견하게 해주죠.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기술이 우리가 뭘 물어봐야 할지조차 모를 때 데이터가 먼저 우리에게 말을 걸게 해준다는 겁니다. 사실은 여기에 이런 비밀이 숨어 있었어 하고요. 결국 비지도 학습이라는 건 우리가 정해놓은 답을 찾는 걸 넘어서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발견으로 나아가는 문을 열어주는 열쇠와 같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가진 데이터 속에는 과연 어떤 놀라운 패턴들이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가 그 비밀을 푸는 작은 힌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